to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7주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과 북유럽 4개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 구글에서 공개한 이동량을 분석해 나라별로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또는 어디에 안 가는지 또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줄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지난 4월 11일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구글맵에 잡히는 특정 시설 주변의 이동량의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지만 밖에서만 할 수 있는 외식, 또 카페나 극장 등 사회활동에 따른 도시 곳곳의 이동량이 평소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실제로 매출도 어느 정도 줄었을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승역의 이동량을 분석하면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직장이 밀접해 있는 지역의 이동량을 통해서 재택근무 비율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측정하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구글의 기업 목표인데요. 거기에 매우 충실한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남미, 북미 등의 국가는 도시봉쇄나 자가격리를 명령하고 심한 경우 통행증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이나 스웨덴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자발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자유롭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일찍 휴교령을 내리고 핀란드는 수도 헬싱키 인근을 봉쇄하기도 했었는데 북유럽 국가끼리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한국과 스웨덴의 이동량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쪽부터 식당, 여기에는 카페나 쇼핑센터, 놀이동산, 공원, 그다음 도서관, 극장 이런 곳들이 포함되는데요. 2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공간의 이용량은 한국이 평균 대비 마이너스 16, 스웨덴이 마이너스 41까지 줄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배송이 되는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임대료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전하고 있지만 도시 봉쇄며 셧다운에 들어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가 있어 그런지 그나마 덜 위축된 편으로 나오는데요. 자유롭게 오간다고 하는 스웨덴과 비교해도 한국의 이동량은 평균 대비 감소폭이 적은 편이죠. 식당, 카페, 극장 주변의 움직임도 한국은 평년 대비 마이너스 17%지만 스웨덴은 마이너스 41%니까 훨씬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의 경우 그래프로 보면 2월 말부터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고 스웨덴은 4월 들어 사망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움직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마트나 약국 주변 이동량이 오히려 10%나 늘었는데요. 아마도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줄을 서거나 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스웨덴은 사회적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나마 안전한 열린 공간인 녹지 공원 부근의 이동량은 87%나 늘었습니다. 일터 주변 이동량이 한국은 마이너스 7% 정도니까 재택근무가 늘었다고는 해도 아주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마이너스 24%니까 오히려 재택근무 비율은 한국보다 스웨덴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량을 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스웨덴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동량만 놓고 보자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매우 활동적인 편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은 1일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니 한국의 생활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일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스웨덴에 비하면 치사율이 낮은 편이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5% 수준이고 나머지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한국과 비슷하게 2% 정도입니다. 노르웨이는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3월 둘째 주부터 외식이나 교통량 등이 일제히 줄었고 자가 격리를 대비한 듯
생필품의 쇼핑만 반짝 올랐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닐 수 있게 허용된 공원이나 녹지의 동선은 급격하게 올라 덴마크의 경우 89%까지 주변 이동량이 증가한 반면에 아직 추워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노르웨이는 예외적으로 공원 주변 동선도 평균보다 떨어진 마이너스 2%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 시민은 스스로 이동을 철저하게 자제했고 정부 역시 휴교령이나 자가격리 등 대응이 빨랐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가파르게 증가하던 확진자 수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에서 발빠르게 헬싱키를 포함한 코로나의 집단 발생 지역을 단기간 봉쇄하면서 감염의 속도를 늦춰 의료진이 대응할 시간을 벌었던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활동량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보니까 파이자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의 제약회사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고 몇몇은 동물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일상에 대한 플랜 B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봄비로 시작한 2020년 17주차 지난밤 스웨덴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피셋 헤이도.